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완전 케이스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 케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셋 분석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분석 대상 프로세스에 예상되는 시작과 종료 단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여러분은 프로세스에 관한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프로세스 마이닝을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가가 해당 도메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도메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이 단계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프로세스 맵에서 파악된 잠재 시작과 종료 단계 중 타당한 시작과 종료 단계를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반품 프로세스에서 우리는 오더 컴플리티드 액티비티라는 하나의 정규 종료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정규 종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품 프로세스 맵을 확인했을 때 우측에 보시면 캔슬드라는 잠재적 종료 액티비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액티비티의 이름에서 반품 주문의 처리가 취소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액티비티의 이름에서 반품 주문의 처리가 취소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캔슬드 액티비티를 이 프로세스의 정규 종료 단계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의 프로세스 분석에서 이 단계로 끝나는 케이스들을 제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여러분의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서 답하고자 하는 퀘스천들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은 데이터에서 발견된 프로세스 종료 단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요. 도메인 지식이 부족한 프로세스 분석가가 초기 추측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추측과 가정을 문서화해서 나중에 도메인 전문가와 함께 이들을 검증해야만 합니다. 어떤 액티비티들이 시작과 종료 지점을 위한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시도할 수 있는 두 개의 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발견된 프로세스 맵에서 종료 지점으로 향하는 점선 중에 하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서 케이스 빈도가 종료 단계와 숫자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 액티비티가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종료 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액티비티 이후에 발생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인데요. 시작 액티비티를 발견할 때도 시작 지점에서 시작한 점선을 클릭함으로써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클릭했던 웨어하우스 액티비티에서 종료 단계로 끝나는 예시 케이스들을 더욱 자세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로를 선택한 뒤에 Filter for this end activity를 누르면 엔드포인트 필터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고 디스카드 모드에서 좌측은 Order Created, 우측은 Warehouse Activity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터를 적용하면 Warehouse Activity로 끝난 케이스들을 따로 선별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케이스 뷰를 통해서 이를 자세히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시 케이스들을 검토한 이후에 해당 액티비티가 종료 지점으로 결정이 된다면 종료 지점으로 향하는 다른 점선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겠죠. 반대로 만약 웨어하우스 액티비티가 종료 지점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필터의 선택을 반전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필터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우측에 반전 버튼을 눌러 웨어하우스를 제외한 모든 액티비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데이터셋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프로세스 맵의 다음 점선을 클릭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규 종료 단계가 아닌 액티비티를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케이스 수행 기간에 비해 여러분의 데이터가 충분히 긴 기간을 포함할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에서 설명한 대로 시작과 종료 지점들을 조사하기 전에 타임프레임 필터를 적용해 볼 건데요. 먼저 엔드포인트 필터를 적용을 했던 것을 모두 삭제를 해주고 프로세스의 종료 지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타임프레임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 타임 프레임의 첫 번째 반을 포함하도록 조절합니다. 중간에 keep case 모드는 선택된 contained in time frame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 프레임의 적용 결과 전체 타임 프레임의 두 번째 반 동안에 어떤 액티비티도 발생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필터에 적용해서 도출된 프로세스 맵은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실제 종료 단계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러한 타임프레임 필터는 데이터셋의 종료일 며칠 전에 수행되었던 중간 단계들을 종료 액티비티로 가지는 케이스들을 배제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품 프로세스 데이터는 두 번째 팁을 실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자, 필터 설정을 다시 초기화하고 통계 탭에 가보겠습니다. 통계 뷰에 가서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확인을 해보면 시작이 2011년 11월 23일이었고 엔드가 2012년 1월 23일까지 2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는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이스 수행 기간에 비해 데이터가 충분히 긴 기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팁을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과 종료 단계를 결정한 이후에 여러분은 대상 프로세스에서 완료됨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완료됨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필터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완료됨의 의미에 따라 불안정 케이스를 필터링하는 4가지 방법을 실습해 볼 텐데요. 이 4가지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더욱 좋고 어떤 것이 적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석 대상 프로세스와 완료됨의 의미에 따라 여러분이 적절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완료됨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케이스에서 어떤 액티비티들이 엔드포인트 직전에 가장 마지막 액티비티로 발생을 했는지 또는 스타트 포인트에 대해 가장 먼저 액티비티로 발생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장 최초 또는 마지막 액티비티는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디스카드 케이스 모드로 엔드포인트 필터를 적용해서 특정 액티비티들의 집합으로 시작되거나 끝난 모든 케이스들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반품 프로세스 데이터에서 엔드포인트 필터를 추가하여 좌측은 오더 크리에이티드를, 우측은 오더 컴플리티드를 선택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오더 크리에이티드로 시작되어 오더 컴플리티드로 끝난 케이스만이 필터링 돼서 보여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품 프로세스의 정규 종료 액티비티를 오더 컴플리티드로 선정하여 엔드포인트를 적용하면 전체 1338개의 케이스 중에 24%에 해당하는 333개의 케이스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일스톤 액티비티, 즉 중요한 액티비티에 초점을 두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케이스에서 발생한 최종 액티비티가 케이스의 완료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품 주문을 완료한 이후에 발생하는 저장 혹은 문서화 단계 같은 후위 액티비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오더 컴플리티드 액티비티가 이전과 달리 대상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엔드포인트 필터를 적용한다면 이런 케이스는 필터링에서 빠지게 되죠. 만약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완료를 의미하는 하나 이상의 마일스톤 액티비티가 발생했는가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맨데토리 모드에서 어트리뷰트 필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은 선택한 액티비티들 중에 하나 이상이 발생한 케이스들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품 프로세스 데이터에서 오더 컴플리티드를 선택하고 맨데토리 모드에서 어트리뷰트 필터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필터 설정은 오더 컴플리티드가 발생한 모든 케이스를 필터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더 컴플리티드가 종료 액티비티가 아닌 케이스도 필터링 결과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필터링 결과 이전에 적용한 엔드포인트와는 달리 333개의 케이스가 아니라 334개의 케이스가 필터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 맵을 보시면 추가된 하나의 케이스가 웨어하우스 액티비티로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웨어하우스 액티비티로 끝나는 케이스를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이 액티비티에서 시작되는 점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Filter for this end activity를 클릭해 봅시다. 자, 이 필터를 적용한 뒤에 케이스 뷰로 이동하여 해당 케이스의 수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오더 컴플리티드가 실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할 때도 방금 설명한 방식으로 정상 종료된 케이스를 자주 필터링합니다. 그러므로 완료됨이 가지는 이 상단의 두 의미 사이의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을 설명하기에 앞서 필터 설정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컷오프 상황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반품 프로세스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고객이 제품 구매 후에 고장난 제품에 대한 반품 요청을 처리하고 지불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객 관점에서 이 프로세스를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은 환불금을 돌려받았을 때 비로소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Payment Issued, Refund Issued, 그리고 Special Refund Issued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품 프로세스 맵에서 이 액티비티들을 찾아보면은 이 액티비티들 이후에 수행된 몇몇 액티비티들이 있음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클릭하여 분석을 하면 때때로 후방 처리의 지연이 상당히 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Payment Issued 단계 이후에 평균 값을 설정해 보시면 평균 7.5일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관점에서 이러한 지연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환불금을 이미 Payment Issued 단계에서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객 관점에서 반품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Trim Longest 모드의 엔드포인트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에서 엔드포인트 필터를 설정을 해보시죠. 그리고 필터의 모드에서 디스카드 모드를 트림 롱기스트 모드로 변경을 해주면 왼쪽에 스타트 이벤트 밸류즈와 오른쪽에 엔드 이벤트 밸류즈에서 모든 액티비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이벤트 밸류즈에서는 모든 액티비티를 설정된 채로 놔두고 오른쪽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아까 설정을 했던 3개의 고객 관점 액티비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yment Issued와 Refund Issued, 그리고 Special Refund Issued였죠. 자, 이 3개의 지불 액티비티들을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고객 관점에서 반품 프로세스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맵에서 결론적으로 3개의 지불 액티비티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액티비티 이후 발생했던 모든 액티비티들은 차단, 즉 컷오프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3개의 지불 액티비티가 종료 단계가 되는 새로운 프로세스 맵을 발견했고 우리는 여기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완전 케이스를 제거한 이후에도 여러분은 데이터셋이 대표성을 갖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80%의 케이스가 불완전할 때 여러분의 프로세스 분석을 나머지 20%의 기반을 두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확보된 데이터가 충분한 완료 케이스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데이터 추출 단계로 되돌아가서 추출 대상 기간을 늘려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서 디스코를 활용해서 불완전 케이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완전 케이스의 처리가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MIG 강창모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